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9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91일차예요. 와, 곧 1700일이네요. 그쵸?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퓨처 셀프예요. 퓨처 셀프. 네, 이제 다 나가는데 우리 미라클님도 들어오셨나? 엄청 잘 보시던데, 그쵸? 오늘 247페이지네요. 240, 좀 어려운 것 같아서 247페이지에 어제 예를 들어보자부터 읽기로 했는데 그 위에 딸락 다시 읽어볼게요.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무언가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덜 중요한 목표만 추구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죠?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그 길에서는 원하는 것으로 결코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은퇴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친구가 있다. 하지만 그는 먼저 특정 자격이나 자금, 경험을 갖춰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내가 되기보다 자격을 갖추느라 수십 년을 허비한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다가 벌써 본질이 바뀌었죠? 자격증을 따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막 콜드 나가야 돼 하다가 콜드 그 들고 나가는 종이 그거 만드는데 시간을 쏟다가 이제 허비하다가 못 해버리는 거예요. 진나 빼고 그러는 격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나가야지 어떻게 하면 나가지 생각만 하다가 진을 다 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미래의 내가 상상하고 믿고 있는 건 지금 상상하는 거라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과정으로 역으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가 미래의 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나는 그렇게 돼. 성공한 모습, 부자가 된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를 지금 알고 깨달은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현재의 나라는 제약에서, 현재의 나가 있어요. 나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나로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결정지어서 그게 내가 된 것처럼 행동해라. 그런 얘기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직급을 향한 사람처럼 지금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돼야 되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복이 오면 웃지랑 똑같더라는 거죠. 웃어야 복이 오는데 그러니까 미리 행복한 걸 상상해서 된 것을 상상해서 지금 웃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는 감사합니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이미 된 것을 확증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임을 알고 받아들여라. 이게 참 미래에 대한 미래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거죠. 믿는 게 이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미 내 것임을 알아라. 내게 된 것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목표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이 된다. 내 목표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이 된다.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미래의 나라는 위치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미 나는 성공했다라는 걸 믿어. 그러면 미래의 나라는 위치가 미래라는 것도 없죠. 과거의 나도 지금 생각하는 거. 미래의 나도 지금 생각하고. 지금 바뀌어야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 목표를 달성하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된다고 그냥 믿고 하니까 된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된다고 믿고 행동을 하면 편안하게 즐겁게 하는 거죠. 그렇죠? 편안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저희 딸이 막 6시간은 자야 된다고 저보고 막 시간 바꾸라고 막 하는 거예요. 도저히 9시에 잘 수가 없어요. 9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면 뭐 3시 반에 일어나면 되게 좋은데 어제 막 되게 6시간 자야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시간 바꾸라고 하는데 도저히 저녁 시간에는 피곤해서 안 되고 저녁 시간을 맞춰야 되나. 어차피 화장해야 되는 거니까 아침에 해야 되는데 저녁에 하고 아침에 또 하긴 그렇잖아요. 다 씻고 하고잖아. 화장 직전까지만 하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나?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새벽에 지금 한 35일, 6일 차였나요? 했더니 그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뭔가 제가 공부함으로 해서 많이 편안해지고 더 편안해져야 되겠죠? 이렇게 눈 감고 명상하면서 그래 그냥 있잖아요. 그 에고가 이건데 에고가 이건데 이거 놓자 놓자 이게 놓아지는 때의 그 타이밍과 그 어떤 의식이 변화되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 안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내려놔야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편안하게 그 조금 더 편안해지는 그 제가 또 조금 있는 거예요. 좀 더 내려놓는 뭐 또 그런 것들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스스로 혼자 혼자 지금 혼자서 제가 혼자 진단하고 혼자 혼자서 진단하고 혼자서 의식 측정하고 혼자서 있잖아요. 생쇼를 나를 의식 측정 생쇼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된다라는 거 그쵸?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 오늘도 당장 택시 타고 나오겠다 어디냐 대구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오시겠죠, 뭐. 뭐 그렇게 했다가 안 오시는 분에게 제가 아직 그 문자를 보진 않았는데 문자에다 연락을 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주실 것 같은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봐야 알아요. 뭔가는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제 믿음이 딱 확고하게 그냥 믿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서. 안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의식 공부, 마음 치유 공부는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고 내 스스로가 자꾸 나를 믿어지는 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것도 나중에는 놓아버려야 되겠죠. 나를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것들, 욕망하는 것들, 뭐 그런 게 있어요. 하다못해 볼펜까지도, 여기는 제가 이름을 안 붙여놨네요. 볼펜까지도 집착을 하면서 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나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점점 좋아지고 내가 믿음이 생겨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서 믿고 하느냐, 믿지 않으면 좀 하다가 힘들어요. 하다가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힘든 거는 모르겠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억지로 뭔가 해야지 해버리면은 힘들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거 하면 되겠다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힘이 들지가 않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써 이미 이루어진 걸 내가 믿고 알고 있어. 안다는 거죠. 이미 미래에 내가 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알고 내가 그거를 믿고 그냥 행동하는 거. 조금 있다,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내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뭔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이게 믿음이 아직 안 되어 있구나. 믿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왜 믿지 않고 있지? 아직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엇 때문에 그렇지? 그럼 3살 이전에 트라우마로 가서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쵸? 트라우마로 가서 거기서 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효과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강력하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편안한 게 강력한 거예요. 그쵸? 행동은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행동은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정체성의 뿌리가, 정체성의 뿌리, 3살 이전의 트라우마로 생긴 나의 상처, 그쵸? 상처로 정체성의 뿌리가 미래의 나에 있지 않고, 미래의 나의 정체성이 있지 않고, 현재 전념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떨까? 현재 전념하고 있는 일에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는 엉뚱한 행동만 하게 될 것이다. 현재만 전념한다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지금만 하면 엉뚱한 것에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엄마가 콩나물 사와라 심부름 시켰는데 시장 가는 길에 잊어버려요. 콩나물 사와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고 가다가 꽃이 있으면 꽃이 예뻐서 그쵸? 예. 거기에 가서 꽃 쳐다보고 또 다람쥐가 지나가면 다람쥐 쳐다보고 막 그러다 엉뚱한 짓 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전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단기도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내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 단기, 중기가 있는 거죠. 단기로 해서는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실험을 한 게 있다잖아요. 우리는 직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직진으로 간다고 하는데 뭔가 선이나 그런 게 없으면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 자체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그런 거예요. 내가 똑바로 가고 있지만은 옆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긴 미래에 목표가 없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엉뚱한 행동만 하게 되는데 미래의 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목표가 뭐지? 의지가 뭐지? 내 목적지가 뭘까라는 거를 한번 잘 또 한번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요. 각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에고는, 마음은. 그쵸? 마음의 근원적인 뿌리가, 마음에서의 뿌리는 내가 성공하지 않아야 되고, 성공하지 않아야 되는 신념이 있고, 돈에 대한 안 좋은 신념이 있는 게 뿌리가 있어요. 그 요번에 5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입금하는 날이에요. 5월 31일, 6월 1일 날 1박 2일로 깨달음식 그릇을 해요. 또 밝아지고 내가 무의식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넣는 거 잠재되어 있는 게 나오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게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거가 나오게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안 좋은 잠재의식에서 나오게 막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좋은 거를 또 더 많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깨달음 시크릿 가서 잠재의식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싹 집어넣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지도 탁 있잖아, 어디다가. 넣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요게 때가 되면서 탁탁 일어나는 거죠. 내가 믿는 만큼 시간은 돼요. 비례하는 거죠. 내가 믿는 만큼 비례해요. 넣어놓고 그래 언젠간 되겠죠. 언젠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젠간 되겠죠. 근데 그걸 진짜 이게 되는 거야 하고 믿으면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내가 되는 거 유일한 방법은 지금 내가 되는 거. 지금의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다. 그쵸? 지금의 내가 되는 거예요. 먼저 미래의 내가 원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되라.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 지금만 있다. 계속. 그게 참, 미래 생각하는 나는 지금 있잖아요.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그게 참, 그래도 꽤 오랫동안 공부한 것들이 내리 속에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스치면서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미래에 내가 믿어지면서 하고 있나?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믿지 않아지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재점검할 나를 계속 다시 반복해서 보는 거. 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믿는 부분들. 그래서 나를 계속 재검하는 거, 계속 한번 보는 것, 다시 재검사, 그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먼저 미래의 내가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나로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원하는 것을 얻어라. 진정한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원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이 이미 당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면 목표와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환경은 즉시 달라질 것이고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내가 진정한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면은 이미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달라진 거, 그러면 목표하고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와 일치하게 되는 거. 환경은 즉시 달라질 것이고, 환경은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일치되면 환경이 달라져요. 똑같은 환경이라도요, 환경이 좀 빨간색으로 됐다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목표와 상관없는 행동을 더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부유하고 얼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돈에 신경 쓰지 않고, 그죠?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돈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든 세상이 어떻게 됐든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돈에서 자유롭게 벗어난 상태가 얼마냐는 거죠. 내가 얼마를 벌어야 그렇게 되나. 그럼 그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계속 돈 때문에 끌려가고 또 있으면 또 좋았다가 없으면 해. 그러니까 250에 중립이 안 되는 거죠. 외부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받고 흔들거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흔들거리지 않는 상태. 그죠? 그 행동도 목표와 상관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될 때까지 가는 거죠, 직진을. 원하는 수입이 뭘까? 3년 뒤에 1억은 들어오겠지. 들어오겠지도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로 표현, 그냥, 3년 뒤에 1억, 그래, 맞아. 그쵸? 예, 그걸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3년만 뭐 일찍 일어나죠. 뭐좀들 자죠, 뭐. 3년만 들자면 안 되나? 내가 3년까지는 한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죠. 저녁에 좀 일찍 자는 방향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 좀 일찍 자는 방향. 예, 그렇게 좀 하는 게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좀 조절을 좀 더 해보고. 예. 그래서 진정한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모습이 이미 당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면 목표와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목표하고 일치하다가 옆길로 가요. 그쵸? 옆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 요번에도 그러시더라고요. 감정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일에 내가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감정에 집중을 해버리고, 감정에 집중을 해버리는 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주의가 어디가 있지? 하면서 내 주의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내 주의는 목표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냥 이루어진 걸 알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쵸? 예. 그걸 보는 거고. 그래서 그 모습이 이미 당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면 목표와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환경은 즉시 달라질 것이고,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목표와 상관없는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면 뭐 이미 이루어진 거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4단계로 진입할 순간이다. 이건 몰입해서 막 하다 보면 이런 단계도 없어요. 네, 사실 이렇게까지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단계가. 그냥 몰입이 돼요. 내가 믿어지면 몰입하면서 하는 거예요. 행동하면서. 사실 근데 그걸 단순하게 얘기를 해놓으면 이해를 못 해요. 이렇게 미세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또 잘라놓은 거예요. 네 번째 단계로 진입하는 순간. 네 번째 단계는 알매 상태에 있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단계다. 알매 상태. 그냥 내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믿고 있는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걸 믿는 거, 나는 믿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냥, 아는 거예요. 되는 걸 안다는 거죠.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단계는 이 단계의 목표에 도달하는 길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발견할 것이다. 인간관계를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윌리엄 허친스 머리는 이렇게 말했다. 전념하기 전에는 계속 망설이며 뒤로 물러날 기회만 엿본다. 그런 상황에서는
비효율성이 가득하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완전히 전념하는 순간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완전히 전염이 돼서 몰입이 되면 신의 섭리도, 그죠?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멋진 계획들을 망치게 된다. 전념하는 순간 전념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온갖 일이 일어나 도와준다. 전념할 때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온갖 집중력이 생기면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들의 시작은 전념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전념하기 시작하면서 꿈도 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만남, 물질적 지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작용한다. 물질적인 지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작용, 지원까지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거, 환경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몰입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 몰입을 얼마나 하나 이제 보시는 거예요. 4단계 들어갈게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제가 갑자기 목사님이 된 것 같이 구하라.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목사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요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선생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소망, 믿음, 사랑이 아니라 믿어야 구하는 게 구해져요. 사실 구해라 그래도요. 구해라 하는데 꿈이 잘 모르겠어요. 목표가 설정이 안 돼요. 목표가 설정 안 되고 꿈이 설정 안 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왜? 안 될 것 같거든. 괜히 설정해놨다가 안 되면 자존심 상하잖아. 근데 또 그걸 스폰서가 시키니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야, 저거 속에서는 안 묻는, 무의식에서 안 믿으면서 저렇게 완전 떠들어가지고 나중에 자괴감 느끼면 어떡하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진짜 무진장 많이 시켰거든요. 나는 뭐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시켰었는데, 잘못 시키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우러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진짜 우러나와서 하는 부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믿는 거,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 내가 믿음이 되느냐, 나를 점검 한번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목표가 세워지고, 꿈과 목표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맞는 비전 있는 일이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네. 그렇게 되면서 하는 거예요. 네. 251페이지 볼게요. 어멘다 파머는 대학 졸업 후에 5년 동안 낮에는 살아있는 조각상으로 거리 예술을 하며 살았다. 피부에 흰색 칠을 하고 흰색 옷을 입고서 광장에 상자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모자가 뒤집혀서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모자에 1달러를 넣으면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고 흰색 꽃을 건네주었다. 밤에는 2인조 그룹 드레스덴 돌스로 활동하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거리 공연을 했다. 그의 음악이 인기를 얻으면서 살아있는 조각상을 그만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벌었다. 드레스덴 돌스는 그러니까 활발하게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도 하머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느꼈던 직접적인 접촉을 계속하고 싶었다. 공연이 끝나면 드레스덴 돌스는 팬에게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함께 찍었다. 또한 트위터를 주로 사용해 팬들에게 부탁하는 예술을 펼쳤다. 하머는 테드 강연에서 부탁하는 예술에 대해 말했다. 트위터에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 1시간 후 나는 한 팬의 집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집에서 만든 각종 음식을 가져와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음식을 팬들과 함께 먹죠. 우리는 공연을 하다가 앙코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앙코르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박물관이나 상점, 광장에 있는 팬들이 손을 흔들어 줍니다. 한 번은 트위터에 멜버른에서 호세정기를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가 있는 카페로 바로 운전을 해서 오더군요. 나는 그 간호사에게 스무디를 사줬고 우리는 함께 앉아 간호직 업무와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파머의 부탁은 무작정 호의를 요청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다. 드레스맨 돌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대형 음악 회사가 계약을 제안했다. 드레스덴 돌스는 계약에 사인하고 앨범을 출시했지만 2만 5천 장이 팔리는데 그쳤다. 회사는 앨범 출시가 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공연이 끝난 후 파머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그들을 껴안았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1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며 말을 했다. 미안해요. 친구에게 당신 CD를 빌려 복사했어요. 당신의 블로그를 읽고 당신이 음반 회사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사람들은 파머의 음악을 듣고 계속 그에게 돈을 주었다. 파머는 중개업체를 두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직접 요청하겠다고 결심했다. 하머는 음반 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밴드, 그랜드 세프트 오케스트라를 결성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눈과 교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라방을 할 때도 저는 그래요. 뷰티, 피부 상담, 그렇죠? 피부 상담하실 분, 라방 하시는 분들, 피부 피부 상담도 합니다. 건강 상담도 합니다. 마음 상담도 합니다. 마음을 푸념을 늘어놓으려고 상담하는 건 받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뭔가 왜 그런 건지 알고 고치고 싶다, 바꾸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상담을 받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아까 체험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막 간다 그러는데 서울 영등포에 있는데 대구 어디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니 남자인데 나이가 드신 분인 것 같은데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댓글을 안 달아주더라고요. 이상한 분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밝히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어쨌든 제가 정확한 거 원하는 걸 말하기도 하고 우주에 내가 원하는 것을 믿으면 정확하게 우주에 내가 밝히는 거죠. 근데 그게 된 것을 믿고 있으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32분 됐습니다. 네. 토요일, 오늘 벌써 목요일이에요. 어떻게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나 지나가는지 토요일에 서울에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월요일은 시크릿 입금하는 날이에요. 진짜 중요한 날이죠. 잠재의식에 세팅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